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이 자식 키우고 부모 부양한 이 60년대생, 그러니까 1960년대 태어난 사람, 저 같은 경우에 64년생이니까 제 앞뒤로 세대겠죠. 그러니까 60한 너댓 살부터 한 5살 안팎. 자, 그 60년대생이 이렇게 아래 위로 다 키우고 부양하면서 자신은 정작 고독사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돌봄과 미래라는 재단에서 98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1960년대생요. 그들 중에 15%가 60년대생 중에 15%가 부모 자녀 이중 부양을 하고 있고, 자, 60년대생 중에 29%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부모가 있는 60년대생 44%는 경제적 도움으로 부모에게 월 평균 73만 원을 지급하고, 49%는 부모 건강 문제로 돌봄이 필요하고, 이 중 32%는 직접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답자들 평균 자녀는 2명이고, 이 중 43%는 자녀에게 월 평균 88만 원, 그래서 양쪽으로 164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대상으로는 배우자와 단둘이가 66%, 아예 자기 혼자 살고 싶다는 게 28%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싶다.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을수록 혼자 살고 싶다. 자, 자녀하고 사는 거는 다 꿈에도 생각 안 해서 6%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타나는 거는 소득이 높으면 배우자하고의 관계도 다소 원만하고, 소득이 낮으면 배우자하고의 관계도 그 갈 때까지 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노후 책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가 89%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386 세대라고 불리는 60년대생이 인구의 16.4%를 차지하는 현재 살아있는 나이대 중에서는 최대의 인구 집단인데, 이들이 이제 내년에 60년대생들이 65세가 되어서 법적으로 노인 집단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년대생들이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 부모 부양은 마지막이고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 그래서 마처 세대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60년대생들의 예상 수명, 기대 수명은 85.6세고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한 7년쯤 살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노인 요양 문제에 대해서 98%가 심각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돌봄이 필요할 때 어디서 살 거냐라고 봤을 때 52%가 집이고 22%가 요양시설, 실버타운이 20%쯤이에요. 요즘 TV에 보면 실버타운을 소개하는 프로가 많은데, 대체로 보면 평범한 데가 한 5억을 맡기고 1인당 한 2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좋은 데는 22억을 맡기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56%가 긍정적이라고 했지만은 적극 입소하고 싶은 사람은 32%고 입소하지 않겠다라가 58이에요. 한국의 현재 노인 요양시설 수준으로 봐서는 돈이 있으면 거기보다 실버타운에 가서 살거나 집에서 살고 싶겠지요. 그 노인 요양시설 중에서 어디가 좋느냐 하니 공공이 52, 민간은 17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에 월 얼마쯤 지출할 거냐 하니까 8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60년대생이 생각하는 돌봄 주체는 나 자신이 스스로 돌봐야 된다. 61, 배우자 19, 배우자도 19%밖에 안 된다는 것은 한국의 특유의 현상인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로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썩 좋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국가가 돌봐야 된다. 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서포 15조나 이런 데서 5+3에서 우리가 그렇게 국가적 노인 요양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 주장해도 사람들 스스로가 그걸 포기하고 나서는 겁니다. 자녀는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기를 원하냐는 게 집이 46%인데 실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됐고,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높았어요. 자, 그 중에 30.2%는
본인이 고독사 할 거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높아서 월 200만 원 이하 집단에서는 절반이 고독사를 할 거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나중에 자식이고 부인이고 다 떠나고 자기 혼자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유산 상속은 88%가 간병한 가족에게 더 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노인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하다가 78%, 지금보다 확대돼야 된다가 86%로 현재 정부의 요양 체계가 매우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60년대생의 70%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52%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상태라는 거예요. 평균 퇴직 연령은 54.1세. 요즘 50대 초반에 퇴직한다라는 게 거의 확인이 되고 있어요. 퇴직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퇴직 이후에 평균 2.3개의 일자리를 가졌고 퇴직 후 일하는 이유가 37%는 아직 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다. 29%는 경제적 필요 때문에, 17%는 일하는 보람 때문이라 했는데 사실 다수가 이건 답의 이 앙케이트 조사의 실패라고 저는 봐요. 다수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을 하죠. 90%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일을 하고 싶다. 자, 원래 이게 65세까지 일하고 은퇴 이후에는 정상적이라면 그냥 쉬면서 여러 가지 평생 못했던 일들을 즐기면서 이제 노후를,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자리를 잃을까봐 가지는 불안이 46%, 향후 몇 세까지 더 일할 거냐니 7.5세. 그래서 은퇴 연령을 67.3세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하고 있다는 거고, 노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2%, 그럼 38%는 노후 준비가 없다는 거죠. 80%가 국민연금 부족하죠. 56%가 예적금, 저축성보험, 34%가 사적연금, 31%가 주식채권, 81%는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어서 걱정한다는 거고요. 여가활동에 월 26만 3천 원 쓴다 그러고 신체 건강이 좋다는 사람은 35%, 만성질환이 46%, 44%는 건강관리도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고독사 할 거라는 사람이 30%나 달하고 200만 원 이하에서는 50%나 다른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지금 저소득 계층에서 거의 노후에 솔직히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파괴된다.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이 효도하고 대우를 받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관계들이 파괴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다수가 우리 사회에 지금 노인 요양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지금 급격하게 축소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60년대생이 가장 앞에서 한국의 경제가 이제 역성장하고 그리고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이 되어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5천만일 때 그리고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될 때 국가의 정책과 인구가 이제 늘어나지 않고 감소되고 저출산 고령화로 가고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회 인프라도 5천만이 아니라 이제 5천만에서 4천만을 3천만으로 줄어들 때 대비해 가지고 인프라의 성격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장하는 시대 때처럼 고속도로니 다리니 철도니 고속철이니 이런 것을 자꾸 깔고 또 막 그 공공기관 건물을 지어대고 신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자, 이제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보고 인프라에 투자하는 대신에 기존의 토목 건설 인프라가 아니라 요양 인프라에 투자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대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애들이 많을 때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시설에 투자하던 거를 이제는 요양시설에 투자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요양간병시설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앞으로 우리가 바뀌는 축소사회로 인한 고통을 엄청나게
겪을 것이고 그 구조 변화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거라. 과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인프라의 사회에서 그 개발론적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는 시각이 이제 끝났고 축소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의 대비를 해야 된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자식이 자기를 부양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놓는 것은 기본적인 대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낳았을 때 얻을 이득이 없죠. 교육 비용만 높아지고 부양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그런 이 불공정 계약에서 자식을 안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식조차 없는 홀로 늙어가는 노령 세대들이 계속 쌓일 건데 이걸 정부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축소 사회를 인정하고 그 노인 요양 간병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고심을 해야죠. 아무도 그 걱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